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늘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조이슬, 장도아 이한나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많이 부담스럽고 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저의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학창 시절에 이유 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때리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저희는 성격도 소극적인데다가 또래보다 체격도 작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니 학교의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며 툭툭 치는 애들이 있었고 대놓고 뭐라고 하는 애도 있었고 그냥 시선으로 못마땅함을 드러내는 애들도 있었어요. 돈을 뺏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빵 심부름을 시켜서 있어요. 쟤는 지능이 떨어져 창피해. 쟤는 수준이 낮아라고 제가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 웃었어요. 매일 멍청하다고 놀리면서 자기들끼리 놀아서 저는 아이들 속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 견디기만 했어요. 저 혼자 참고 괴롭고 속상하며 시간이 괜찮아졌어요. 혹시라도 왜 나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아니라고 우기면 제가 거짓말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주변에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엄마에게도요.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학교에서는 딱히 어떤 조치를 취하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학교에 오셔서 그 애들을 혼내고 난리를 피운 이후에 조금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왕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상황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 내 자신이 창피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 괴롭고 피하고만 싶었어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다니기 시작한 나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저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며 저를 놀리는 따돌림이 계속되었어요. 일반 저부터는 센터에서도 동료들이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와 스쳐 지나가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고 저를 두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제가 유방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감옥에 가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동료들이 웃으면서 저 여자는 자살하는 게 취미야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고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여겨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이야기가 다 듣고 있어야 하니 괴롭기만 했어요.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게 어려워서 결국 센터에 출근하기도 싫어졌고 동료들이 모두 저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강의를 듣지도 못하고 강의가 끝날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서 수업이 끝나게 기다린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결국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저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자꾸만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괴로워서 집에서만 지내며 전혀 외출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 시간이 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만 주눅이 들고 내가 정말 멍청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자책이야 불안이가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지레 짐작하고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머리가 텅 비어버려요. 그 순간 불안 발작이 심하게 일어나고 숨이 안 쉬어지면서 그냥 딱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고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거나 맞서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밉고 싫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그들처럼 누군가를 욕하거나 괴롭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학창시절 제가 겪었던 일로 엄마가 마음 아파하는 일을 없게 하고 싶었어요. 8년 동안 집에서 지내면서 가족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없을 때 혼자 부엌에 가서 밥을 차려 먹었고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라디오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집에는 있었지만 가깝하진 않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은 없진 않았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자신도 없고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지만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한 번씩 저를 괴롭혔던 애들이 생각나고 직장에서 저에게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센터 출근을 꺼려하는 저에게 이혜지 직원이 출근해서 당사자 연구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담당자가 계속 전화를 해서 센터에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출근을 되었고 동료 등과 당사자 연구를 했어요. 저희 고생을 이야기하자 동료들은 아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에게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동료들의 칭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를 응원하는 주간을 정해서 동료들이 매일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한번 무서운 중에서 저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을 때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저에서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동료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떠올리면 다시 마음이 좀 긴장이 됩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 폭력을 당한 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완만하게 보여서 아니라 그들이 괴롭힐 목적으로 대한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저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어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평소에 피아노를 치며 많은 위로를 받는데 동료들은 집에서 피아노를 치지 말고 다른 취미 활동도 누군가 해보라고 말해줬어요. 저를 찾아온 불안이 대신 밝고 좋은 에너지를 스스로 튀어나가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방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만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나도 내 인생을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이 드는 즉시 방에서 나와서 어머니와 식사를 함께 되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8년 동안 그냥 시간을 축내며 지난 게 아니라 나를 돌보고 쉼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로 인한 저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로를 주는 음악을 듣고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 쏟아내면서 상처받았던 학창 시절에 나를 안아주었어요. 괜찮다고 위로하며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추스른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사람과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는 마음이 확 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짜증나는 말이 불쑥 입 밖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머리를 싸매게 되고 후회와 자책이가 찾아왔었죠. 이런 저의 고생에 대해 동료들은 짜증이가 오면 잠깐 숨을 고른 후에
그 상황으로 인해 느끼는 나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주변 동료들과 껄끄러운 일도 사라지고 저에게 찾아오던 자책이와 후회는 더는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가족의 권유로 센터에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 속에 있으면 불안이가 찾아와서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바로 집에 간 날들도 많았어요. 그러던 제게 센터에서 불안이에 집중하지 말고 바쁘게 지내보자고 하며 바리스타 훈련생을 권유했어요. 계속 거절하다가 불안한 마음으로 바리스타 훈련을 시작했는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나중에는 카페 매니저까지 가며 하루 6시간씩 바리스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평소에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불안이가 있었는데 그런 제가 독립에 도전해 혼자서 음식도 하고 집도 정리하면서 어머니 없이 지금은 누구보다 자유롭게 독립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멍청해서, 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모자라서 라는 말이 부스부스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동료들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냐며 제게 저만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면 주변에서 스탑을 늦춰주고 그러면 저는 말을 바꾸는 간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괴롭고 속상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하며 지내왔어요. 하지만 당사자 연구를 하면서 혼자서 견디고 참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줬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참지 말고 이야기를 꺼내서 나눠보세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동료들이 저를 위로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피아노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안과 감동을 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싶어요. 당사자 연구를 통해 그동안 응어리 있던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동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준 시간이 제게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면 좋겠어요.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이 지냈던 제가 이제 꿈을 품고 동료들과 함께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곁에서 제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동료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늘 부정적인 말이 부스부스 튀어나와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고 이야기해보기, 간판 바꾸기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멍청아가 미련하다 하는 이야기가 한 번씩 저의 발목을 붙잡고 놔두질 않아요. 어릴 때 기억은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센터와 동료를 통해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좀 더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고 있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려면 상처를 받았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나를 대촉하고 몰아세우기보다는 상처받은 나를 더 기다리고 위로해주는 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당사자 연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